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굿케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천 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편철 임교수, 8년 동안, 사실 8년이 넘었는데, 8년 동안 편철 10,000권 이상 체크해 오신, 그 다음에 편철 관련해서 우리 실제 임교수의 레벨업 강의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임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교수님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예. 실제, 굿케어를 통해서, 내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리미엄 기관이나 VIP 기관에 방문을 해서, 편철을 이제 살펴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직접 가서 방문을 하셨을 때, 어르신 서류나 이런 부분들, 어르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어르신 서류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급여계획을 작성을 하고,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계획을 작성을 했을 때, 간호 파트에서, 그리고 요양보호사 파트에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작성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니, 근데 각자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각자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작성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무료로. 예.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각자 할 일만 하는 게 문제죠. 각자 할 일만 하는 게 문제다. 네. 왜 그게 문제가 되죠? 그거를 기관에서 총괄하시는 분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총괄하시는 분조차도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모르니까. 네네. 전체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가셔서 지금 총괄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주로 총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건 시설장님이실 가능성이 높나요? 시설장님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간호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아무래도 이게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어르신 서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조금, 돼요. 네. 젊으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그렇지 않더라도 좀 적극적인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조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렇게 성장하려는 노력이 있는 분들이 총괄을 하는 것이 좋은데, 네네.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근데 그렇죠. 이제 사실 변을 제가 대신해드리자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시설장님이 대부분 총괄이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어르신도 만나고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죠.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시설장님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전혀 차지하지 않아요? 네. 그거 의외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 업무를 하시는 네네. 분이 누구냐?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 업무를 하시는 분이 본인의 일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 분장상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 그러면 신경을 써야지. 본인의 업무라고 사회복지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자기 파트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회복지 파트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도 평가하고 욕구 평가를 하고 급여 계획을 사회복지 파트에서 보통 세우거든요.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제공하는 부분은 조금 달라서 예. 제공하는 부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 파트 그다음에 이제 다 참여하죠. 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사회복지 파트에서도 진행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알고 흐름을 알고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각 요양보호 선생님이나 간호 파트나 아니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사회복지 파트에 전달을 해서 수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거기까지 거의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죠. 그러니까 몰라서도 안 하고 알아도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좀 지금. 바쁘잖아요. 네, 바쁘니까. 많이 바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교육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문서화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교육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저도 있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매뉴얼 상으로도 자세하게 뭐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줄 적혀 있죠. 네, 적혀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 여부는 대표님이 정하시는 거고 시설장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매뉴얼이 되기가 쉽지 않죠. 이 내규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렇죠. 한 줄로 돼 있죠.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욕구 사정을 급여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장기 그렇죠. 유연계획서를 반영해야 한다. 급여 네. 계획에 반영해야 네, 된다. 반영해야 한다. 네. 그리고 급여 계획을 급여 제공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만 계획에 따라 나와 제공해야 있지. 된다. 네. 이걸 어떻게 하나씩 집어서 일일이 방법론적으로 네. 실제로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네. 기관 내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없다는 게 문제죠. 이론은 이론이고 네. 실전은 실전이다. 네, 현실은 좀 다르죠. 현실은 좀 다르다.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주간보라고 하면 요약을 하나씩 들어볼게요. 주간보라고 하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실제 행정 인력이. 그렇죠. 보통 사회복지사 한 분 네. 아니면은 뭐 많으면 두 분. 뭐 사무원까지 포함하면은 뭐 두 분, 뭐 보조원 다른 역할도 하셔야 되니까 뭐 2.5명 뭐 이렇게 정도가 보통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 그 적은 인력으로 그 2.5명 뭐 3명 뭐 이렇게 되는 행정 인력으로 과연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방향의 전체를 총괄하는 식의 업무가 가능할까? 그 제 시간에 그 같은 시간에 충분히 똑같이 가능하죠. 40시간 내에 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 예.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 충분히 가능은 한데 네.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은 뭐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힘들어요. 예. 왜 보면은 어르신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어르신이 입소를 했으면 어르신 입소한 날 급여 개시 전까지 급여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작성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네. 걸려요. 예. 위험도 평가를 하고 욕구 평가를 네네. 하고 그다음에 욕구 평가와 그 장기유연 계획서를 반영해서 급여 계획을 세워서 공단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급여 계획만 그냥 따로 장기유연 계획서를 보고 급여 계획만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 교수님 말씀을 조합해 보자면 충분히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 욕구 위험도 평가하고 욕구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초기 사정해서 그 계획 수급자 보호자 욕구를 반영해서 급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제가 보는 마지노선은 1시간 안에 그게 다 끝나야 되는데 대부분 못 하시죠. 1시간 내에. 그러니까 임 교수 강의를 들으면은 1시간 내에 이걸 끝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네요. 초기에는 힘들죠. 한 번에 힘들고. 한 번에 네네. 힘들고. 네네.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봤을 때, 교육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제가 교육을 하고, 어르신 서류를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작성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총괄적인 부분들로 따졌을 때, 이제 기본적인 이론 교육, 실무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한 20분 정도를 직접 실습을 해봐야 되는. 직접 작성을 해봐서, 네. 이게 내게 되면 그때 가서 질문이 조금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피드백은 해주세요? 그 20분 할 때. 해드리죠. 피드백 하면서. 하긴 요즘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네네. 원격으로 다. 원격으로도 하고, 네. 메일로도 받아서 피드백 해드리고. 네.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이 일이라는 거는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축달이 되면 일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총괄하는 일이 돼버리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 사회복지사 초임인 경우에도 그렇고, 아까 젊으신 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가치. 혹시 이런 그렇죠.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기요양 기관에서 지금, 급여 계획을 하고,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변화 기록지 쓰고 상담일지 쓰고 사례위 하는 부분을,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전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는 사회복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1% 미만이라고 봅니다. 아, 완벽하게 아는 네. 분이. 그렇죠. 왜 완벽하기 쉽지 않죠. 네. 1% 미만이라고 봤을 때, 또 그리고 이제 이 장기간 기간이 앞으로 30년에서 최소 네. 30년 안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면서 노인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늘어나죠. 그러면 네.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월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하면 월급이 늘어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월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전체적으로 다 총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 마스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으로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 월급 협상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잘만 배우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평가 부분에서 어르신 서류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3분의 1. 주간보호 요양원 같은 경우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그렇죠. 많이 때문에. 차지하죠. 예, 급여지원 과정이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엄청난 뇌실력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이거는 그렇죠. 실무적인 부분인 거니까, 네. 실질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딱 한 달, 두 달 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월을 걸쳐서 정말 쌓아가면서 가지는 내 스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내가 보통 주간보호 기준으로 30명 어르신 수정해야 됐을 때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잡아요. 보통. 예, 완벽하게 고치려면. 어느 정도. 네. 네. 한 4개월이 끊을 수는 없나요? 야근해야 되죠? 능력에 따라서 네. 조금 다르긴 네. 한데, 또 요즘에는 케어포 시스템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네, 케어포도 있고, 뭐, 엔젤도 있고, 뭐 ECM도 프로그램들이 있고. 잘 돼 있어서, 네. 오히려 옛날에는 정말 수기로 다 고칠 때는 더 오래 걸렸었는데.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네. 그 시스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스템의 폐해는 없나요? 시스템을 씀으로써, 쉬워짐으로써, 이 어르신 서류에 있어서 좀 폐해. 지금 공단에도 어차피 통보를 해야 되고 다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폐해가 있을까요? 좋은 점도 있고. 시스템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폐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오히려 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자기 파트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급여계획을 세우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급여계획을 세우는 사회복지사와 그 다음에 그 요양보호사 실제 제공기록지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파트에서 각각 들어가서 그 파트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완전 따로 노는 계획과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제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편철이라고 해서 서류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이전 거를 다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책자를 보면 이전 사람들이 한 걸 보고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손으로 쓸 때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앞뒤가 더 안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대해서. 직접 프린트하는 거에 비해. 네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 들어서 평가를 케어포나 뭐 엔젤이나 프로그램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평가 보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엄청 자세하게 보거든요.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말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민낯이 드러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예.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2023년도부터는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급여 제공 과정이나 이 부분이 결과 평가하고 또 제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방문 요양원 주간보호 할 거 없이 다 맞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지금은 뒤집고 뭐 3년치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해봐야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네. 어쨌든 이제 통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일반화 됐으니까 이제 2023년도부터는
통보 시스템을 통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평가에도 다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원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제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제대로 하려면은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실력을 네. 키우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거나.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시설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나, 잘 하고 있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계속 봐야죠. 네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작성을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그거를 실제로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 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네, 지금 당장 키워야 된다는 의미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질문을 못했던 부분이라 질문 몇 개만 하고서 다음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니까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아까 사회복지사 위주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회복지사 그렇죠. 선생님. 간호조무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뭐 물리치료 선생님이나 요양보 선생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기간 기간에 근무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실력을 키울 네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럼 요양보호 선생님이 거기 보면은 급여 계획 욕구 사정이나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급여 제공 직원으로. 급여 제공 직원으로 돼 있죠. 예. 급여 제공 직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관계 없어요. 그러네. 전체 파트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긴 네네. 하네요. 예. 근데 하려고 하실까요? 왜냐면 본인 일도 바쁘신데.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게 문제죠. 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 선생님도 바이탈 체크라든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실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이 일까지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이제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일 이외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그런 분들 중에서 특출나게 총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가족들 말고, 그러니까 대표님 가족 말고 직원 중에 이렇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중에 이런 총괄을 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거의 없었는데 네. 한 군데 딱 만나보기는 했어요. 했어요? 요양원 중에서 네네. 간호과장님이 네네. 간호사 출신이셨는데 자기는 이 일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셔서 네, 의지가 있으셔서 참여를 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나이대는 어느 정도 나이 40대? 40대? 초반? 초중반. 의지가 있으셨구나. 네. 그래서 실제 해보시니까 컴퓨터 능력은 뭐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그렇진 않았고. 근데 그것도 저도 못해요. 예, 근데 의지가 있으니까 좀 바뀌던가요? 그럼요. 네, 바뀌어요. 그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면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어쨌든 이거는 실무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몇 개월 정도 되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분 같은 경우. 몇 개월이라는 개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죠? 보다는 네. 아니 그분은 조금 알고 조금은 알았어요. 예. 요양원에서 좀 오래 근무하시고 네네. 오래 하신 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근무 연수랑 관계없이 네네. 본인이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개월 수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게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어르신 서류를 한 20분 정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은 대부분 다 피드백 잡으시더라고요. 받아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20분 정도. 그러니까 그게 20분이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가 좀 궁금해요. 꽤 오래 걸리죠. 꽤 오래 걸렸어요. 보통 한 3개월 3개월 정도 걸리고 4개월 3-4개월 정도 걸리시고. 왜 그러면 본인의 업무들을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또 이 부분을 그렇죠. 안 그러면 야근이 되니까. 되고 연장이 되고 하니까 네. 그러시니까 있는 데에서 하면서 배워가려면 그 정도 걸린 거고 네. 야간 연장하면은 그게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야간 연장을 함부로 대표님이 하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요즘에 그렇잖아요, 시대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결국은. 본인의 능력 키우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네요. 대신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우는 나아질 거라고 그럼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울 때 어르신을 전체적으로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총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의 과정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상담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하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 기회를 안 주는데 우리 대표님, 우리 시설장님이 기회를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장님이
하려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수석장님 그거를 어필했는지 모르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그건 잘 모르고. 자기는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오세요. 오세요. 어디로 와요? 저기 천천박사 유튜브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시라고? 강의를 들으세요. 네네. 강의는, 원래 교육은 원래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본인 의지가 있으면은 그렇죠.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파트에 계속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계속 하시고 총괄적인 그 부분들만 만나시는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나 사회복지 선생님, 간호선생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셔야 좀 뭔가 이렇게 딱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의지가 지금, 왜냐면 그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의지를 미리 가져야 되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내가 월급을 미리 받기 전에 이거 총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사회복지 파트에서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뭐 유튜브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보면은 유튜브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교육 있다고 하면 찾으러 다니고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대부분 뭐 어떻게라도 찾아다녀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오셨던 분이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었는데, 요양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었는데 지난달에 교육을 오셨는데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어르신 서류 파트에서 해결책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알게 돼서 교육을 알게 돼가지고 지난달에 오셨는데 마지막에 가시면서 해답을 찾았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전화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와야죠. 그래야 좋아지는 거죠. 네. 제가 명함까지 다 드렸는데 제가 피드백 한번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아마 의지가 있으셔서 기존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어르신 서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은 이해를 하고 가셨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가셨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업무가 초보다 아니면은 뭐 내가 몇 년 경력이 있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가 의지 같아요. 결국은 의지인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됩니다. 무조건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연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관없이 1년 차라도 하면 된다. 그럼요. 오히려 초보 선생님들이 습득하는 경우가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백지니까.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네네네. 고정관념이 없으셔서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게 맞나? 아닌 것 이게 같은데 맞나? 이렇게 네. 고민하셨던 네네. 분들은 대부분 다 많은 걸 얻어가세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구나, 직접적으로. 네네. 그 다른 실습들하고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피드백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문제 없이 이게 스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인기가 많으면 또 나오실 거죠?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저희 임 교수님 같이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